수익의 90%를 가져가요. 일반 프랜차이즈는 아마 한 50에서 60%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90%예요. 예를 들어 건물 5개 계약만 해도 매월 수익이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거의 평생 통장에 꽂힐 수 있습니다. 건물관리 수익 90%라는 게 정확히 어떤 구조인가요? 건물 관리 수익의 90%라는 게 정확히 어떤 구조냐면은요, 빌딩이나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 그리고 뭐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건물들은 위탁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치 관리로 하는 영역들도 있어요. 저희는 자치 관리를 지원해 주는 거는 한 달에 30만 원 받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중소형 건물 같은 경우는 적게는 50만 원, 뭐 중간은 한 100에서 150, 그리고 이게 좀 중대형 건물로 해서 저희가 회배수가 한 5천 회배 이상 넘어가는 큰 건물들은 한 달에 한 최대 200만 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게 저희는 이제 건물관리 수익입니다. 이 건물관리 수익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뭐 경비, 미화, 보안, 안전, 뭐 승강기, 소방, 그리고 발생하는 하자, 그리고 입주자 간의 분쟁,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미납 갈등, 뭐 소액 채권 추심, 혹은 임대차 계약 시의 재소전 화해 조서부터 이 모든 건물 관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행해주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관리 업체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반드시 전문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소형 건물 같은 경우는 월 50, 중형 건물 같은 경우는 월 100에서 150,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200에서 250까지 매월 받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평균 기본 계약은 2년이고, 그리고 별일 없거나 이제 크게 이제 뭐 귀책 사유가 없다면 계속 자동 연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은 최대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건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업체, 그리고 저희보다의 경쟁력은 뭐 가격과 서비스겠죠. 이게 진짜 있는 업체가 아닌 이상은 실제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물 관리 수익, 여기서 매월 발생하는 뭐 조그만 공동주택 빌라 같은 경우는 월 30에서 50이겠죠. 그럼 거기에 90%를 얘기하는 거고 평생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관리는 저희 본사가 하고요. 내 지역 5개 건물 계약이면 월 150만 원 최대 500만 원. 그럼 계약 1건당 얼마가 되는 건가요? 네, 뭐 제가 이제 예시로 든 건데 5개 계약이면 월 150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제 계약 건당 얼마나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뭐 건물마다 이제 크기의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리에 어떤 좀 전문성과 일이 많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한 건당 얼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예를 들어 한 동짜리 오피스텔이다라고 하면은 월에 한 80에서 150 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5층짜리 프라자 상가다 그러면 50에서 한 100만 원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건물이 좀 크다 누가 봐도 이게 조금 큰 규모다라고 하면 150에서 250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당 계약 금액을 얘기하고 우리는 계약 금액을 이제 평균 2년씩 이제 계속 자동 연장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달에 그 수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치 관리나 직영 관리, 혼합 관리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딱 잘라서 우리는 월 3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법적이나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비상주로 자문해 주고 대행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5개 계약 정도 한다면 어떤 건물은 한 달에 100만 원 나올 거고 어떤 건물은 200만 원 나올 거고 어떤 건물은 50만 원 나올 거고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관리 외 부가 수익은 어떤 게 있나요? 건물 관리의 부가 수익은 사실은 이제 제가 항상 그 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2018년도, 2017년도에 이제 연매출이 14억이 찍혔다 국세청 자료로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부가 수익의 영향이 큽니다. 그 부가 수익은 뭐냐면 건물 관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유통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뭐 예를 들어 소방, 승강기, 전기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고 또 경비원이 있을 수 있고 뭐 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을 파견하고 업체를 뭐 이렇게 뭐
세팅해 놓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 사람들을 계약하고 관리하고 뭐 징수 대행하고 하는 일이 건물 관리입니다. 이거는 큰 돈은 안 들어요. 왜냐면 한 달에 30만 원씩 건물마다 조그만 소형 건물에서 한 달에 30에서 50 받는데 그게 무슨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쵸? 이거는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돌아가는 그냥 순수한 비용이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급여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부가적으로 뭐냐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건물주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임차인도 있고 구분 소유자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고 나가고 혹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공사도 필요하고 뭐 예를 들어 어디 이사 간다 그러면 이사 갈 집도 저희가 알아봐 드릴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 수익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 텍스트로 얘기를 드린다면 뭐 중개, 임대, 관리, 하자, 법률, 자문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는 저희가 어떻게든 다 해결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중개하자, 법률, 공사 등 부가수익 20%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요? 네. 중개 컨설팅 20%, 하자보수 20%, 법률자문 20%뭐 이런 게 실제로 얼마나 자주 발생하냐고 여쭤보는데, 통상 이제 저도 이게 뭐 평균 지금 한 얼추 한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통상 이게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이제 통상의 데이터로 봤을 때 연에 한 20% 정도 나옵니다. 연에 20%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물을 한 대여섯 개 관리를 한다면 그 세대수가 뭐 한 600호실이다, 700호실이다. 그리고 하면은 뭐 중개 이사건이 한 20% 나온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공사건도 한 20% 가까이 나온다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안전하게 지어진 건물은 뭐 공사가 많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건물의 이제 모든 건물의 관리인이나 우리가 동대표, 입주자 대표, 뭐 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던가 뭐 현직에서 뭐 그 법학 관련된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신다면 뭐 분쟁이나 다양한 일들이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건물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 하자도 있고 실제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반드시 생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연봉으로 5천에서 1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인가요? 연봉으로 5천에서 1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냐고 여쭤보시는데 저는 이거 최저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저 연봉을 저는 말씀드린 거고, 왜 최저 연봉이 가능하냐?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자기 지역에서 예를 들어 자기 지역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무슨 동 하나가 아니라 뭐 역삼동 하나가 아니라 강남구면 강남구 지역장이란 말이에요. 강남구 엄청 크죠. 그럼 거꾸로 시골도 마찬가지죠. 뭐 안산시 하면 그 시 하나가 엄청 크죠. 상록구 하면 상록구 하나 엄청 크니까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건물 5개가 영업이 안 될까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뭐 물론 싫을 수도 있겠죠. 근데 5개는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1년 안에 5개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1년 후부터는 5개면은 어떤 건물은 50만 원 받고 어떤 건물은 150만 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추산해서 한 달에 뭐 한 450 받는다. 그것만 해도 1년에 5천이죠. 이건 최소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외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수익들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크죠. 수익이 평생 유지된다는 게 어떻게 보장이 되나요? 수익이 평생 유지되는 게 어떻게 보장되나요? 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뭐 계약서로 보장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협회나 본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영관리사 지역장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건물 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을 진짜 전문가들이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발생하는 분쟁이나 법적상이나 이런 것도 다 본사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동산 경영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만들었고, 실제로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는 거는 그냥 변호사 쓰시면 돼요. 이미 엄청 두들겨 맞은 다음에 병원 가면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이미 맞기 전에 보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도 그렇지만 한번 계약하고 들어가면 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다른 업체가 저희만큼의 전문성과 저희만큼의 어떤 그 비용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저렴한 가치가 있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저희만큼의 전문성과 이 비용을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상적으로 그냥 저희가가 아니고 제가 직접 해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다 자세한 거는 일단 항상 궁금하시겠지만, 요 밑에, 저희에게 고정 댓글에 있는 지금 부동산 경영관리사, 이제 시군구별로 선착순 모집 중이니까요. 거기다가 신청하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김포 사무실, 서울 사무실, 제주도 사무실, 어디서든 오시면 제가 미팅 다 가능하고요. 언제든 전화나 화상이나 면접 가능합니다. 저희는 부동산 경영관리사 지역장 한 명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수천억을 갖고 오신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억 갖고 계신 분들이면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시겠죠. 이렇게 부동산 경영관리사를 하시겠습니까만 진짜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그 지역에 그 시도 시군구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의 파트너를 구하는 거예요. 저희의 어떤 이런 간절함, 그 진심을 알아주시고 아무나 신청하지 마세요.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짜 내 인생을 좀 바꿔보고 내가 진짜 전문가로서 네이버에 검색되고 내가 만든 책으로 강의도 할 수 있고 내가 내 지역에서 좀 전문가로서 제2의 인생을 평생 살고 이걸 내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만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